기자주간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강하게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양측 모두 지금 구설에도 올랐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고 또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보자면 어린 K-팝 가수 뒷담화를 모아서 공식 자료를 만들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못난 하이브.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희진 씨.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민희진 씨의 문제를 거론하면 그 사람들은 하이브 편인가요? 그럼 반대로 하이브의 이런 부적절한 부도덕한 행위를 문제 삼으면 그때는 민희진 씨를 두둔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이분법 그리고 이런 편가르기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유를 해볼게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나는 김치찌개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된장찌개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김치찌개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즉 민희진이 문제 있다고 해서 하이브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브를 공격한다고 해서 민희진 씨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두 개 사안을 별개로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구나. 한쪽을 공격하면 저쪽 편이구나. 이런 식의 편가르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민희진 씨, 하이브 양쪽 모두 지금은 점점 똑같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어떤 면이냐? 비상식적이라는 면입니다. 이런 양측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화가 날 겁니다. 왜냐고요? 이건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그럼 그들은 과연 어떤 식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계속 펴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브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업계 동향 리뷰 자료라는 문건의 존재와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른 기획사 아이돌 가수 등에 대한 누리꾼들의 외모 품평과 함께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업계 동향 리뷰죠. 이게 업계 동향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업계 동향 분석이라고 하면 적어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분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못생겼다.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고 외모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우리가 쓴 게 아니다. 네티즌의 댓글을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왜 수집하죠? 어디에 쓰려고 수집을 한 겁니까? 악플에 대응하려고요? 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악플 대응이라면 자사, 하이브, 범하이브에 속하는 이런 아이돌 가수들을 향한 얘기만 모아야죠. 왜냐면 우리 아이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으니까는 이거 법적으로 대응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고소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사잖아요. 왜 타사 아이돌 걸 하이브가 먼저 수집을 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이거에 대한 부적절성이 계속 드러나니까 지난 10월 29일 이재상 CEO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업계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사후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시장 및 아티스트 팬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리더십에만 한정이 공유됐으나 해당 문서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도 보세요. 여론을 파악한다고 써있죠. 근데 이런 내용이 대중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론이라는 건 전체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몇몇 정말 악성 댓글에 관한 내용들만 파악하면서 이게 여론 파악이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고위 임원만 공유를 했다. 이게 더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적잖은 윗사람들은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솔직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봐야 될 게 많죠. 경영도 그렇고. 그럼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뭘 받아요? 보고서를 받아요. 보고서로 제출해. 이게 뭐예요? 내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건드리고 확인할 수 없으니 요약된 엑기스, 서머리된 내용만 보고 이 사안을 읽겠다. 일종의 이런 측면인데 근데 이런 식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시선으로 이 내용을 본 고위 임원들이 업계를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이죠.
실제 제가 볼 때 일부 이런 적절치 않은 반응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을 굉장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만 다 모아서 마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름 아닌 하이브 산하 아이돌의 일침이었습니다. 공식 사과가 나오기 하루 전입니다. 지난 28일 세븐틴 승관이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대들에게 쉽게 오르내리며 판단당할 만큼 그렇게 무난하고 완만하게 활동해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들의 서사에 쉽게 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하이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의 그런 문건에 대한 지적이 아니냐라는 의견의 무게가 실리고요. 중요한 건 승관이 하이브에 대한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온 후에도 승관이 바로잡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즉 언론의 분석이 전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 아이돌조차 너희 문제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건 하이브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븐틴 팬덤도 가세를 했습니다. 결국 자사 아이돌 그리고 그들의 팬덤마저 하이브로 공격을 한다면 하이브는 정말로 설 곳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식 사과, 죄송합니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건 유포가 문제라는 식의 대응, 이건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당초 유출 세력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문건 유포자를 탓하기도 했는데 책임질 생각을 해야죠. 이런 상황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책임을 물 대상을 또 물색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건이 유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건이 작성되도록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또한 이런 게 보고 올라왔을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한명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상 CEO로서 해당 모니터링 문서 작성을 즉시 중단시켰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즉 이런 문서 작성을 누군가가 하는 걸 용인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론을 파악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최대 K-팝 기업의 민낯을 본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민희진 씨 얘기입니다. 일단 본인이 계속 바라던 어도어 대표 복귀는 법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기각과 각하는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각은 그래도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각하는 아예 그 전 단계에서 딱 자르는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자, 재판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어렵습니다. 근데 풀어드릴 거예요. 그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에 이익이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민희진 씨의 대표 해임은 이사진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그 사안을 판단한 거라고 법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민 전 대표가 아무리 하이브를 대상으로 이런 요구를 해도 하이브가 직접 이사진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이브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하이브가 혹시라도 이사진들한테 이사회 너희 민희진을 다시 대표로 올려,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해봤자 이사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찬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즉, 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도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신청은 이익이 없다. 신청의 의미가 없다. 이 가처분은 각하한다. 왜냐? 이 신청한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입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서 또 다른 피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로 먼저 처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번 판단을 통해서 그냥 이겼다, 승소했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야말로 가처분인 거예요. 가처분. 이 얘기는 앞서 제가 지난 5월
민희진 전 대표가 본인이 낸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도 똑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여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변호인단과 함께 이겼다는 뉘앙스 풍겼는데 그때도 제가 이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본안소송에 다퉈라. 본안소송에 가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승소니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는 민 전 대표와 변호인단이 이겼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승자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 각하됐죠. 그럼 본인은 패자겠네요. 패자임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엔 정확히 반대 사안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브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겼다라고 하면 이건 웃긴 겁니다. 이건 정말 웃긴 거예요. 가처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본안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난 5월 가처분에서 인용을 받아냈는데 결과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는 이후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 자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대표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법원은 각하를 했어요. 제가 드릴 말은 누가 이기고 지고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가처분에서 서로 이겼다 졌다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가 승자의 이미지를 강화한 거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적잖은 대중이 민희진이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각하 결정에 대해서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언론 매체 뉴시스 내용을 보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다 강조를 했고요.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사회는 민희진 씨를 다시 대표를 맡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법원의 각하 결정, 이사회의 이런 결정 과연 민희진 씨는 받아들이냐?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법원은 주주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법원 가서 본안 소송에서 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처분에서 이겼다 졌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를 변호인단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분명 가처분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한데 마치 그 결과만으로 대중들이 오해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도어는 이미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민 전 대표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는 반응이었는데 결국 사내이사가 됐죠.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내이사는 됐대, 대표이사는 안 된다. 대표이사가 안 된다는 거는 법원에서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뭘까? 프로듀서직은 계약기간 내내 유지를 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프로듀서 임무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뉴진스 맘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표가 되면은 뉴진스 맘이 되고 대표를 맡지 못하면 뉴진스 맘이 안 된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엄마라는 존재는 그 엄마가 전문직을 갖던 일용직을 갖던 그냥 누군가의 엄마로서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즉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본인이 프로듀서의 역할도 끝까지 보장한다고 했으니까는 이제는 그냥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대표 안 시켜주면은 그거 못해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면 이거는 또다시 비상식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하이브가 하는 행동도 그리고 민희진 씨가 하는 행동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일부 팬덤들은 상식보다는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더 지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은 대중들, 이 사태를 보고 이미 염증과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들은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민희진 씨가 이날 각하 판정이 나오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B를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B가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적인 대화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거는 두 사람만의 대화로 간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마치 방탄소년단 B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B가 민희진 씨를 지지했을지언정 공론화되면은 B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B도, B의 팬들도 절대 원치 않을 일이라는 거죠. 즉, 이 사안 자체, 이제는 양쪽 모두 이 배임 둘러싼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법적인 판단 말고 그 주변부에서의 싸움은 제발 좀 멈추고 컨텐츠 자체에만 집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양쪽 모두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